애플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다가오죠. 어릴 때부터 맥에 이제 길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프로 모델까지 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가두리 양식의 입구를 꽤 매력적으로 닦아놓지 않았나. 사야 되나? 예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드디어 먼저 받아봤습니다. 짜라란, 맥북 네어. 사람들이 이 제품에 어떻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까 싶었는데 받아보니까 일단 상자만 봐도 궁금증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맥북 네어 언박싱과 간단한 사용기를 먼저 이렇게 전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애플이 이 맥북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맥북 네어만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다른 맥북들에도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 사야 되나? 일단 꺼낸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이게 박스가 꽤나 작아요. 이게 작다는 게 간단하게 맥북 프로 박스와 비교를 하자면 그냥 가려지죠. 얘는 14인치 박스고요. 모서리에 맞추면은 위아래로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여기 맥북 네오, 여기는 맥북 프로 이렇게 써있죠. 안 그래도 이 맥북 네오가 어떤 의미를 가져가냐 해가지고 제가 관계자분들께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거기서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추측할 수는 있죠. 좀 더 시작의 의미를 더 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품이 출시하면 그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 제품의 목표는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맥북을 들려주겠다, 그 메타포가 가장 크다고 느껴졌고요. 그만큼 이번 제품은 그 목표에 맞게 가격이 되게 공격적입니다. 99만원, 학생 할인을 받으면 85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애플에서 100만원 밑으로 맥북이 된다? 이건 뭐 단순하게 싸게 만든 게 아니라 앞에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 판을 좀 새롭게 짜보겠다,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데요. 그럼 일단 아예 새로운 제품인 만큼 일단 까봐야겠죠. 먼저 이번 맥북은 4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먼저 맥북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실버, 그리고 유일하게 어두운 톤인 인디고, 또 4가지 컬러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블러쉬. 이제 곧 봄이고 이 핑크가 좀 산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트러스 색상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애플에서 가장 내세우는 색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채널 색이랑도 비슷하고, 그래서 옷도 좀 맞춰 입어봤어요. 전체적으로 옐로우 톤이 좀 강한데 일단 뜯어봐야겠죠. 어쨌든 맥북 치고는 확실히 상자가 크진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딱 그냥 기본 99만원짜리 그대로 8기가의 메모리와 2기가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번에는 맥북 최초로 H-칩이 들어간 이 맥북이잖아요. 그래서 성능 얘기는 일단 뜯어보고 제가 반나절 정도는 더 사용을 해보고 돌아보도록 할 거예요. 와우! 맥북 네오는 13인치예요. 예스! 이제는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헬로라고 써있네요. 구성품은 맥북 네오 설명서, 이것도 애플 디테일답게 3개 맞춰서 이렇게 설명서를 짜놨고요. 그 외에 C2C 케이블, 맥북 네오는 맥세이프 케이블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전원 어댑터. 와, 확실히 근데 저가형이어도 이 알루미늄 맥북에 대한 느낌은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받자마자 차갑습니다. 가뜩이나 겨울이라서. 근데 겨울 아니네요. 벌써 3월이니까 시간 진짜 빠르다. 와, 전체적으로 되게 컴팩트하고, 확실히 맥북 에어와 비교를 하자면 갈수록 얇아지는 디자인이 아니라 기존 맥북 프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 맥북 네오의 재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브랜드에서 강조하는 그 재활용 소재, 근데 거기서 또 이 제품은 그 재활용 소재를 60%나 사용을 했다고 해서 브랜드 내에서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쁜데? 확실히 그동안 너무 무채색이었어, 그쵸? 맥북 프로와의 디자인의 차이를 보여드리면 일단 라운딩의 곡선이 다르죠? 맥북 네오는 좀 더 알값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네오를 위에 올려보면 색이 있으니까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좀 더 이미지와 색에 맞춰서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있다. 그 외 단줄 없습니다. 이제 옆을 보면 C타입 2개와 오디오 잭 하나가 보이고 이 밑에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여기도 이제 스피커 하나만 자리를 잡고 있다. 나름 재미있는 점은 이 스피커가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스피커도 뒤에 에어 프로와 비교한 사운드 차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게인데 이번에 이 무게가 1.23kg로 솔직히 무거운 무게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13인치에 또 많은 것을 컷한 그런 맥북임에도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무게이긴 하다. 왜냐면 이렇게 한 손을 들면 꽤 묵직합니다. 그렇지만 들고 다니기에는 그리 무거운 무게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 꼭 스토어에 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부도 보시면 아래 미끄럼 방지해주는 이 패드도 3개 맞춰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어볼까요? 예스. 이렇게 바로 켜지는 맛이 있죠. 와,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확실히 열었을 때부터 이 통일감을 주는 거, 이건 맥북의 장점이다. 어떻게 이렇게 연두색으로 딱 이렇게 맞춰놨지?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이 모습만 봐도 좀
통통 튀는 이 사람 좀 개성 있다 이런 것도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유독 그 무채색을 좋아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외국인 친구들이 가끔씩 한국에 오면은 너넨 정말 이 흰색, 회색, 검은색 자동차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저도 그런 거에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나의 개성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색을 선택해도 어떻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바 게이지 같은 것도 색깔 맞춘 거 이런 거 참 디테일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먼저 설정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살짝의 급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요. 먼저 보시듯이 키보드 백라이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맥북 프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보시면 여기가 백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밝아가지고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어두울 때 보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은 조금 아쉽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맥북 최초의 백라이트가 없는 모델이라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아주 깜깜할 때 쓸 때는 이렇게 잘 안 보일 것 같고 약간의 빛이 있으면 그래도 보일 겁니다. 또 이 제품은 256기가의 기본 모델인 만큼 보시듯이 지문이 빠졌습니다. 터치 아이디가 빠진 거죠. 사실 제가 산다면은 터치 아이디까지 넣고 싶은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제품의 장점은 바로 가격이니만큼 그동안 맥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이 기본형인 256기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때문에 이걸 눌러서 잠금으로 들어가고 그동안 맥북 프로도 이걸 눌러서 잠금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지문으로 언락을 했다면 256기가 모델은 이 지문이 안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쳐줘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애플워치를 사고 계신 분들은 이 애플워치로도 맥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쓰실 분들은 기본 모델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512기가로 추가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은 그 역시 그냥 터치 아이디로 풀면 되죠. 또 이 클릭감이 포스터치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전원이 꺼져 있으면 눌리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압력을 감지해서 진동으로 햅틱으로 주는 그런 포스 터치인데 얘는 물리적인 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트랙패드가 예전처럼 이게 쑥쑥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쑥쑥 들어가는 게 보이죠? 하지만 기존 맥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도 물리적으로 그게 들어간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런 점에서 기존 맥북과의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한다. 그리고 이 오디오 잭이 하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기존에는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다르다. 아무래도 노트북 쓸 때는 이렇게 팜레스트 쪽에서 작업을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예상컨대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있으니까 이렇게 소매 쪽이나 시계 쪽에 은근히 선과 이 꼬다리 부분이 살짝은 걸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에어팟 많이 쓰시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이드에 있는 스피커 그래 나름 듀얼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프로 에어와의 스피커 차이를 간단하게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최대 볼륨으로 틀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네오가 좋거든요. 근데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에어 쪽이 좀 더 가깝지만 최대 볼륨에서 틀었을 때 살짝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밸런스가 잘 잡힌 사운드는 네오가 아닌가 저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아마 개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최신 버전의 또 에어는 아니라서 M1 에어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는 프로죠. 근데 뭐 여기서 16인치 맥북 프로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맥북 네오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음질 괜찮죠? 에어랑 비교해도 그렇고 에어는 나름 고음에서 그런 깨진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M1 에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기가 비슷한 에어, 네오, 그리고 맥북 프로 14인치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외 리퀴드 레티나 2408-1506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급형인 만큼 이제 500니트의 화면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 야외에서 사용할 게 아니면은 그렇게 불편한 화면 밝기도 아니에요. 지금 실제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니까 프로랑 크지 않죠?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고 올 건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칩셋이죠. M 시리즈가 아니라 A18 프로를 박았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갔던 칩셋이고요. 사실 아이폰 16 프로도 지금 충분히 쓸만하기 때문에 꽤 좋은 칩셋이지만 그게 이제 맥북에 들어간다? 그 점이 가장 궁금하죠. 보시면 이게 M, A, C 해서 이제 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스터에그가 들어간 배경화면을 잘 사용하죠. 그냥 맥북인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 맥북에 아이폰 칩셋이라니 싶긴 하지만 어찌됐든 3나노 공정의 칩셋이고 아직 제대로 사용해보기 전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작업에는 차고 넘치지 않을까. 그리고 칩셋과 더불어 이 점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C포트가 2개죠. 이거는 A 칩셋으로 포트 2개를 온전히 제어하는 최초의 기기라는 걸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두 포트가 모두 같은 성능은 아닙니다. 앞부분은 USB 3, 뒷부분은 2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키보드나 액세서리 같은 그런 제품들을 연결하고 3 부분에는 고속 액세서리,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끼우면 되겠죠. 충전은 둘 다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애플다운 디테일이 있다면 USB 2포트에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면 다른 포트에 꽂으라고 친절하게 알림을 줍니다. 하드웨어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사용자가 헤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힘은 여전히 맥북이긴 하다. 일단 세팅했으니까 저는 일단 더 사용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짧은 짧지만 그래도 좀 알차게 사용을 해보고 왔습니다. 대략 3시간 동안 나름 좀 빡시게 굴려봤는데요. 사파리 탭을 좀 수십 개를 띄워놓고 픽셀메이터 프로, 이번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사용 가능하죠. 그걸로 이렇게 보정을 해봤는데요. 의외로 꽤 부드러웠습니다. 제니의 얼굴을 삽입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거죠. 이제 제니 펜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거 픽셀메이터 프로 잘 쓰면 진짜 괜찮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작업할 때 A18 프로 칩셋까지는 이 맥북 네오 가지고도 이런 거는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키노트에 들어간 AI 기능들도 꽤 쓰기 좋거든요.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저화질 이미지를 바로 개선하고 발표 재료와 같은 레이아웃도 AI가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A18 칩셋이 성능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왔던 이 맥 OS와 그 안에 있던 툴들이 지금 이 칩셋과도 이제 원활하게 작용이 된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던 그런 사용 후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도 A18 프로에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이 있어서 그 덕분에 애플 아케이드 내에 있는 게임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PS5 컨트롤러나 연동이 되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게임 가능하고요. 사실 롱텀으로 가져가면서 사용에 따른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버벅임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단기 사용기니까 그로서는 꽤 쓸만한 성능을 보여줬다. 이후에 제가 맥북들 한 3, 4개 모아놓고 한번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드릴 예정인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맥북 네오는 단순히 A18 프로 칩셋이 어떻다 이렇게 다가가기보다는 자체 생태계가 워낙 괜찮아서 기존에 사용을 하던 맥북과 인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 해본 게 애플 아케이드, 픽셀메이터 프로, 키노트 이 정도지만 포토샵이나 파이널 컷 간단하게 돌리기는 충분히 괜찮고 요즘 영상 편집 캡컷을 많이 하잖아요. 캡컷 돌리기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때문에 용량이 문제지 하드하지 않은 라이트한 이런 편집들은 이 제품으로도 충분히 괜찮다. 때문에 내가 영상 편집을 할 거야 하는 분들은 오일리를 올리시거나 아니면 외장 SSD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CTO가 없는 이유가 좀 궁금했죠. 하다못해 램만 16기가로 올리면 어떨까 싶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에어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에서 램이 더 필요하고 조금 더 나은 CPU, GPU 코어 수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에어를 가라고 나름의 명확히 이렇게 끝 차이를 두기 위해서 CTO를 안 두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하나 좀 불편했던 건 이 키보드 키감은 나름 쫀쫀해서 오히려 그 프로보다도 괜찮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키보드 사용도는 괜찮았거든요. 다만 이 트랙패드가 이 물리식이다 보니까 그동안 맥에 이 포스터치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번씩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각은 좀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다만 이제 처음 입문을 이 제품으로 하시는 분은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눌리는 대로 눌리니까.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한 맥북일까요? 이 제품은 타겟이 확실하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과제와 영상 시청이 메인인 모든 연령대의 학생분들. 이 제품은 접근하기에 좋잖아요.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85만원부터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고 그렇다고 성능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간단한 작업이나 문서 작업은 물론이고 간단한 영상 편집, 이미지 편집도 가능하니까 꽤 괜찮은 선택지다. 거기에다가 이런 색상도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말이에요. 제가 모든 연령대의 학생에게 접근 가능한 맥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애초에 진입 장벽을 엄청 낮추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연령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지금 학생분들도 처음 컴퓨터는 윈도우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첫 컴퓨터도 맥으로 시작하게끔 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맥북에 새로운 설계를 했다 이 말이 새로운 라인업들을 이제 타겟층에 따라서 설계를 했다 이 말로도 들렸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컴퓨터를 맥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되더라도 이 다음 단계 에어,
프로, 자기의 사용도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엔트리 맥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장과 같은 곳에서 캔바나 키컷으로 빠르게 홍보물을 만들고, 그리고 맥북 자체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고 싶은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예쁘다. 색깔 예쁘다. 그치? 이런 거 그런데 포인트, 나 맥북 살짝 포인트로 여기에 좀 큰 거 주고 싶은데, 데스크탑. 그 소상공인의 느낌으로 누나 10년만 젊었으면 85만 85만원? 왜? 학생하죠. 못하네. 예, 이렇게 저의 혈육처럼 단순히 큰 사용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쁘기 때문에 그동안도 아이맥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색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맥의 경우에는 지금도 새로운 버전이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 곳에서만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그냥 매장에 이렇게 둠으로써 하나의 인테리어 효과도 되는, 그런데 저렴한, 사실 매장에서 이걸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래 틀기, 간단한 영상 보기, 그리고 PPT 만들기, 이 정도가 다인 경우가 많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간단한 캔바나 캡컷 같이 짧은 홍보물 만들기에도 이건 충분하니까, 사실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꽤나 접근 가능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렇게 첫인상과 짧은 사용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능 한계 분명히 있죠. 무거운 영상 렌더링을 돌리기엔 버겁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코딩이라든지 그래픽 작업하기에도 이 제품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99만원, 학생 할인으로는 85만원에 접근이 가능한 맥북, 아니 맥 OS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 가격에 맥 OS를 쓸 수 있는 거가 더 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맥 OS 특유의 안정성과 보안, 그리고 맥북 감성을 이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거는 경쟁사 노트북 브랜드들에도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될 대목 같습니다. 애플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다가오죠. 어릴 때부터 맥에 이제 길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프로 모델까지 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가두리 양식의 입구를 꽤 매력적으로 닦아놓지 않았나. 이상, 여러분은 이 99만원 맥의 유혹 어떻게 보셨나요? 가성비일까요? 아니면 예쁘기만 한 관심이 없는 제품일까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만간 업로드할 M5 Max 리뷰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전 텐이었습니다. 피스.